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상권과 도시 구조의 변화를 얘기해볼 예정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서울의 길목과 거리, 그리고 중심의 흐름은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심장부로 할 수 있는 용산 정비창,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서울의 중심이죠. 바로 이 용산 정비창 부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2만 세대 아파트냐, 국제 업무지구 복원이냐.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서울의 미래 구조를 논의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세계 도시들의 사례까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용산 정비창 이슈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서울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이 단순한 개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심, 바로 이 한강과 삼각지가 만나는 그 자리에 아직 비어있는 넓은 땅, 바로 용산 정비창입니다. 서울역과 남산, 한강이 동시에 보이는 곳이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계획이 세워졌지만 번번이 멈춰섰는데요. 이젠 단순한 부지 활용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진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겉으로는 철도기지 이전 문제나 부처 간 갈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깊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 개발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건데요. 정부는 공급 확대를 내세워 2만 세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복원을 주장하고 있죠. 결국 사는 도시냐 일하는 도시냐의 선택인데 이건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라 서울이 어디로 성장할지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경제 중심은 어디에 몰려 있는 상황일까요? 네, 데이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강남구가 10만 개가 넘는 사업체로 압도적인 1위, 서초와 송파, 영등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용산은 3만 개 수준인데요.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 민간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도심의 고용 밀도는 10년 새 어느새 20% 가까이 줄었죠. 즉 서울의 에너지는 남쪽으로 쏠리고 있고 도심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심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이 그 불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이 전국 교통의 결절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GTX와 KTX, 신분당선 연장, 지하철 1에서 4호선이 모두 교차하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 입지를 단순히 아파트로 채우게 된다면 서울은 스스로 도시의 효율성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도시의 중심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 즉 일하고 모이고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결국 도시의 본질이자 핵심은 주거보다는 일자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의 주택은 신도시와 재건축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 공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산을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단기 분양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의 생산력과 경쟁력은 서서히 계속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도시는 집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성장합니다. 용산이 침실 도시로 남는다면 서울의 심장은 다시 뛰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서울의 방향까지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해외 도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뉴욕의 허드슨 야드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용산처럼 철도 차량 기지를 덮어 만든 초대형 복합지구입니다. 뉴욕시는 주택보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고 오피스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와 구글, KPMG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면서 맨해튼의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가 되었죠.
지금은 뉴욕시 세수의 8%를 차지할 만큼 도시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킹스크로스, 도쿄의 시우도메도 모두 상업중심 개발을 택해서 도시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용산이 제2의 강남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일까요? 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제가 아니라 균형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지금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이 세 축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요. 용산이 상업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산업축이 남과 북으로 확장되면서 이 강남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모이면 상권이 생기고 상권이 커지면 문화가 들어서죠. 이게 바로 도시의 성장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성장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도시는 항상 일자리, 상권, 주거 이렇게 순서로 커집니다. 일자리가 먼저 생겨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모이면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주거가 필요해지죠.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도시의 활력은 금세 식게 됩니다. 용산을 아파트로 채우면 서울은 일하러 오는 도시가 아니라 사는 것만 가능한 도시로 굳어질 겁니다. 그건 도시의 심장이 아니라 단순한 폐부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용산 개발이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 공간 구조를 새로 짜는 미래 전략입니다. 도시는 집값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성장합니다. 용산은 침실이 아니라 서울의 두뇌,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비전과 실행의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용산은 서울의 과거 심장을 넘어서 서울의 두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서울은 새로운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 그 움직임의 중심에 바로 이 용산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바로 이 결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의 심장, 그리고 상권 분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의 미래는 집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입니다.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만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는데요. 용산은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라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인 공간입니다. 해외 도시들이 보여줬듯 도시는 주거보다 상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발전할 때 이 진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의 심장은 사는 도시에서 움직이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서울의 심장은 서울의 미래라는 부주제로 내용을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서울의 도시정책 그리고 개발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